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 전시해놓고 자신의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아 미제로 남은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범인이라 자백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1924년 미국 보스턴에서 5딸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클레오는 작은 사업을 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이듬해 다리 위에 차만 세워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에 몸을 던졌다고 믿었죠. 그런데 몇 년 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18살의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떠났지만 몇 달 만에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그녀는 다시 집을 나오게 되죠. 이후 그녀는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공군 장교와는 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사별했고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46년 새로 만난 남자를 따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합니다.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나이트클럽 뒤편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했죠. 훗날 배우 지망생으로 알려지지만 실제로 출연한 영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22살의 청춘이었죠. 사망 약 일주일 전인 1947년 1월 9일 엘리자베스는 불륜 관계였던 한 남자와 샌디에고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옵니다. 그 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엘리자베스를 시내의 한 호텔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보스턴에서 온 여동생을 만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엘리자베스의 행적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을 사라진 일주일이라 부르게 됩니다. 1947년 1월 15일 아침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원, 아이와 산책을 나온 한 여성이 공터 풀밭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마네킹처럼 보여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시신은 허리 부분에서 완전히 두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시신에 피가 전혀 없었고 피부 또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입꼬리가 양쪽 귀 쪽으로 길게 베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이 상흔은 글래스고 스마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시신의 양팔은 머리 위로 들어 올려진 채 팔꿈치가 직각으로 꺾여 있었고 다리는 벌어진 상태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자세를 연출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손목과 발목, 목 부근에는 무언가로 묶였던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검시관들은 그녀가 발견되기 약 10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흔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범인은 다른 곳에서 살해를 저지른 뒤 시신을 씻긴 후 이곳으로 옮겨와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의 절단면은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손길처럼 의학 교과서에 실려있던 특정 수술 기법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범인은 최소한 의학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경찰은 즉시 근처 의과대학으로 향해 영장을 발부받고 학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22살의 웨이트리스 엘리자베스 쇼트. 생전에 검은 옷을 즐겨 입고 머리에 꽃 장식을 하곤 했다는 소문 때문에 이 사건은 블랙 달리아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로스앤젤레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 경찰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750명에 달하는 수사관이 투입됐고 한 시의원은 제보자에게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수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언론이었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딸이 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짓말로 사생활 정보를 캐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낸 뒤에야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했죠. 이렇게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은 기자들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재탄생합니다. 살아있을 땐 들어본 적도 없는 블랙 달리아라는 이름이 붙었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활자로 인쇄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질수록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그 관심에 편승하려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했지만 대부분 대중의 관심을 노린 거짓 진술이었죠. 그리고 한 편집장에게 자신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우체국에는 신문에서 오려 붙인 글자로 수상한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출생증명서, 사진, 주소록이 들어있었지만 지문 하나 제대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달 뒤인 3월 14일에는 베니스 해변에 버려진 옷가지 더미 속신발 한 짝에서 제가 달리아를 죽였다는 취지의 손글씨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런 자작극에 가까운 소동들이 이어지는 사이 정작 수사는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쫓아야 할 수사가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서사를 걷어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건 그녀의 불륜남 로버트 멜리였습니다. 25세의 기혼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사망 일주일 전 그녀를 호텔 앞에 내려준 마지막 인물이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1순위 용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이른바 자백약이라 불리던 약물까지 투여한 신문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범죄와 연결할 물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혐의를 벗은 뒤에도 멜리는 평생 의심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954년에는 환청 증세로 아내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되기도 했고 1986년 1월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엘리자베스를 호텔 앞에 내려준 지 정확히 39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마크 한센, 지역의 나이트클럽과 극장을 소유한 유주였고 생전 엘리자베스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친구 증언에 따르면 한센은 그녀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죠. 경찰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의 형사였던 스티브 호델은 수십 년이 지난 뒤 놀라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 조지 호델이 진범이라는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외과 계열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정교한 절단면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었죠. 실제로 2003년 당시 수사기관이 조지 호델의 자택을 도청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녹취록 속에서 그는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지금으로선 증명할 수 없을 테니까.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이 발언이 공개됐을 땐 이미 조지 호델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년간 온갖 추측과 소문이 쏟아졌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을 정말 지치게 만든 건 사실 이런 자백 소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공터, 그런데 정작 진짜 범행이 벌어진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다른 곳에서 살해를 저지른 뒤 이곳으로 시신을 옮겨왔을 뿐이었죠. 게다가 시신은 마치 누군가 보란듯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죠. 강도도 아니었고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견된 메시지들. 이것은 범인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즐기는 행동이었는지 대중들의 장난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문 하나, 목격자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죽였는지 그 무엇 하나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계속 소비되며 하나의 대중문화 아이콘처럼 남게 됐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수사 초기 무려 750명의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결정적 단서 하나 잡지 못한 이유. 어쩌면 그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종을 줬던 언론이 허위 정보를 흘리고 대중의 관심을 자극적으로 부풀리는 사이 정작 진짜 단서는 소문 속에 파묻혀 버렸을 테니까요. 만약 그때 언론이 속보보다 진실을 택했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살인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 오늘 강반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